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척수성 근위축증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 S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번에는 증상 원인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지와 몸통의 힘이 약해서 머리를 가누지 못하기도 하고 머리를 가누지만 앉지 못하는 경우, 앉을 수는 있지만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걸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SMA에서는 척수의 운동신경세포의 퇴화를 특징으로 하며 사지와 몸통의 점진적인 근력 약화를 유발하고 이후 근육의 위축이 뒤따릅니다. SMA에서는 척수와 뇌간에 위치하는 운동신경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운동신경은 몸통과 사지의 근육 그리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키는 데 필요한 근육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SMA에서는 사지와 몸통 그리고 얼굴과 목 그리고 혀의 근력 약화를 보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운동신경세포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마르게 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에서는 운동신경세포가 침범되므로 감각과 인지는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SMA에서는 척수 앞쪽에 있는 전각에 위치하는 여러 형태의 운동신경세포 중에서 알파 운동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침범됩니다. 알파 운동신경세포는 근육이 수축하고 기능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근육은 수축하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SMA 환자의 근육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많은 근육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육세포는 매우 크게 비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이 SMA 아동입니다. 물건을 잡고 옆으로 걸으려고 하지만 몸통과 사지에 근력의 약화가 있습니다. 이 아동은 정상적인 감각과 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동도 근력 약화를 보이지만 이 경우는 뇌성마비에 의한 근력 약화입니다. 뇌성마비와 SMA 모두 근력 약화를 보이지만 SMA에서는 정상 감각과 정상 인지를 보이고 또한 경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SMA에서는 특징적으로 심부 건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용 작은 망치로 무릎을 쳐서 다리가 톡톡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을 심부 건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부 건반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알파 운동신경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SMA에서는 알파 운동신경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특징적으로 심부 건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SMA는 1800년도 말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출생 후 수개월 안에 근력 약화를 보이는 여러 아이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인 기도 베르드니입니다. 독일 신경과 의사 요한 호프만입니다. 두 분이 척추성 근위축증 제1형을 보고하였으므로 현재의 SMA 1형을 과거에는 처음으로 보고한 두 분의 이름을 따서 베르드니히 호프만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부검을 통해서 척수의 전각에 위치하는 운동신경세포가 점점 퇴화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은 근력 약화를 보이지만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에 늦게 발병하는 SMA가 스웨덴의 두 의사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닥터 쿠겔버그와 닥터 벨란더입니다. 두 분의 이름을 따서 현재 SMA 3형을 과거에는 쿠겔버그 벨란더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SMA의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합니다. 5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SMA 타입 0은 매우 희귀하고 치료제가 없던 2016년 이전에는 고개를 가눌 수도 없고 수주 내에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SMA 1형이 가장 흔한 타입으로 약 45에서 60%에 해당합니다. 6개월 이전에 발병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아동들은 앉을 수 없으며 2세 전에 사망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베르드니히 호프만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질환입니다. SMA 2형은 약 20%에 해당되는데 6에서 18개월 사이에 발병합니다. 앉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없고 치료하지 않으면 2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SMA 3형은 약 30%에 해당하고 18개월 이후에 발병합니다. 3형은 혼자 걸을 수 있지만 몸통과 사지에 근력 약화를 보이며 수명은 정상입니다. 2016년부터 SMA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높은 발달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는 신생아 선별 검사에 SMA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SMA를 진단하고 치료하면 생존율과 발달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최근에는
발달 단계에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앉지 못하는 경우, 앉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18세기 말에 이미 보고되었지만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 후인 1995년에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 유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프랑스 의사인 닥터 주디스 멜키에 의해서 보고되었습니다. 5번 염색체 장환의 한 부분에 중복되어 있는 2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 유전자라고 보고하였고 그 유전자를 서바이벌 모터 뉴런 즉 SMN 유전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SMA의 93%에서 이 유전자의 결손을 보였고 5.6%에서는 유전자의 중단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손이나 중단이 없는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5번 염색체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는 5번 염색체의 장환의 이 부분에 위치합니다. OP13.2 부위에 위치하는데 이 부위에는 중복되어 있는 2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두 유전자는 매우 비슷해서 9개의 엑손을 갖고 있습니다. 두 유전자가 다른 점은 단지 8개의 염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 유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SMA1 유전자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따라서 SMN1 유전자는 2개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SMN1 유전자 2개 모두가 결손되면 척수성 근위축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SMN2 유전자 2개 모두 결손되어 있어도 척수성 근위축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척수성 근위축증 원인 유전자는 SMN1 유전자입니다. SMN1 유전자와 SMN2 유전자는 단지 8개의 염기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염기의 차이가 7번 엑손 위치의 SMN1 유전자는 염기 C인데 SMN2 유전자는 C가 P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SMN1 유전자는 SMN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은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SMN1 유전자가 있고 SMN2 유전자가 모두 있습니다. SMN1 유전자는 정상적인 SMN 단백질을 만듭니다. SMN2 유전자는 엑손 7번의 C가 T로 전환되어 있고 이것의 결과 단백질의 약 10%만이 정상적인 SMN 단백질입니다. 90%의 단백질은 엑손 7번이 전사 과정에서 빠지게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SMN1 유전자가 만드는 정상적인 SMN 단백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SMN2 유전자가 만드는 약간의 SMN 단백질이 있습니다. SMA 환자에서는 SMN1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 SMN1 유전자가 만드는 정상적인 SMN 단백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SMN2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SMN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0%의 SMN 단백질은 신체가 기능하는데 매우 부족해서 척수성 근위축증이 발병합니다. SMA 환자의 약 96%가 5번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SMA입니다. 그리고 약 4%의 SMA만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5번 염색체에 위치한 SMN1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SM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 96%에서는 한 쌍의 SMN1 유전자가 모두 결손이 돼서 발생하며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의 SMN1 유전자가 결손이 되고 남아있는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2개의 SMN1 유전자 모두 염기 변환되거나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모든 SMA 환자는 SMN1 유전자 2개 모두 기능하지 못합니다. 안쪽에 위치하는 SMN2 유전자는 약 10%의 SMN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SMN2 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SMA의 증상이 경미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에서 중요한 SMN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N 단백질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척수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이 단백질은 운동신경이 기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의 경우에 유전자는 엑손과 그 사이에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인트론은 비아모아 부위로서 RNA로 전사되면서 제거되는 바 스플라이소솜이라는 복합체에 의해서 인트론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SMN 단백질은 스플라이소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이 운동신경세포입니다. 운동신경세포는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야 기능하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트론이 제거되는 스플라이싱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SMN 단백질을 포함하는 스플라이소솜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SMA 환자에서는 SMN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플라이싱에 이상이 생겨 운동신경의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신경은 엑손이라고 하는 매우 긴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SMN 단백질은 스플라이소솜 기능뿐만이 아니라 세포 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소낭, 그리고 RNA 등의 이동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SMN 단백질이 없으면 이와 같은 세포 내 이동에 이상이 생깁니다. 또한 SMN 단백질은 마이크로튜블이나 액틴과 같은 세포 내 골격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MN 단백질은 오랫동안 사용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SMN 단백질은 우리의 신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단백질이며 SMA에서는 이러한 SMN 단백질이 기능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A는 척수와 뇌간에 위치하는 운동신경의 퇴화로 몸통과 사지의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SMA는 가장 흔한 상염색체 열성 질환 중의 하나이고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우리나라에는 약 2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2021년 한 해 약 26명의 SMA 신생아가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SMA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SMA 보인자가 50명당 1명으로 발생합니다. 즉 50명의 사람이 있으면 1명 정도는 SMA 보인자입니다. 보인자는 본인은 증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SMN1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SMN1 유전자가 2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보인자는 정상적인 SMN1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SMN1 유전자가 한쪽에만 2개가 있고 반대편에 없는 경우도 보인자입니다. 그리고 SMN1 유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돌연변이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보인자가 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A에서는 SMN1 유전자 2개가 모두 결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엑손 7번과 8번 결손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SMA가 의심되면 엑손 7번과 8의 결손 여부를 검사합니다. 제한 효소를 사용하면 엑손 7번에서는 정상적으로는 200 베이스 페어의 SMA1 유전자의 밴드를 볼 수 있고 176 베이스 페어에서 SMN2 유전자의 밴드를 볼 수 있습니다. SMN1 유전자의 밴드가 없으면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손 8번도 제한 요소로 처리하여 검사하면 정상적으로는 200 베이스 페어의 SMN1 유전자의 밴드를 볼 수 있고 그 아래로 2개로 나눠져 있는 SMN2 유전자의 밴드를 볼 수 있습니다. SMA 환자에서는 2개의 SMN2 유전자 밴드만 보이고 SMN1 유전자 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엑손 7번, 8번 모두에서 결손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7번에서 어떤 사람은 엑손 8번에서 결손을 보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손을 보이면 SMA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척수성 근위축증이 의심이 되면 SMN1 유전자의 결손 검사를 하고 결손이 있으면 SMA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다면 SMN1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염기서열 분석이 정상이면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SMA 보인자 검사입니다. SMN1 유전자의 양을 검사해서 2개가 아닌 하나를 갖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보인자 검사로는 SMN1 유전자가 하나인 보인자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C와 D 형태의 보인자는 검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뒤꿈치를 통해서 검사하는 신생아 선별 검사에 SMA 검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신생아 선별 검사는 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SMA는 대사 질환은 아니지만 신생아 선별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생아 선별 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SMN2 유전자의 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척수성 근위축증의 증상, 원인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운동 발달이 많이 늦고 몸통과 사지의 힘이 약할 때 의심하여야 하는 질환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과거에는 불치병이었으나 2016년부터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